흉터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인터넷상 또는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서브시전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도 많습니다. 서브시전이 필요 없는 흉터에 서브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브시전만으로도 좋아진다 이런 말도 있죠.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서브시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층으로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자세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시전은 흉터 바닥에 있는 어떤 흉살들을 조그마한 칼이나 바늘로 이제 끊어내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뭔가 흉터가 파여 있고 그 밑에 흉살들이 흉터를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끊어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흉터가 위로 올라가는, 편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서브시전이라고 합니다. 서브시전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해당 부분을 끊어내면 당연히 완만한 흉터가 위로 조금 올라오겠죠. 그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브시전을 함으로써 밑에 있는 흉터로 이루어진 흉살을 끊어내게 되면 그 부분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으로써 그 자극 자체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흉터 때 진피 내에 주베룩 볼륨, 주베룩 글램, 올리디아와 같은 물질을 많이 우리가 주입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넣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피 내 콜라겐 사이 빈틈에다가 주베룩 올리디아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입자들이 더 크죠. 그래서 주사기로 넣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서브시전을 통해서 밴드를 끊어주고 틈을 마련해주면 그쪽에다가 주베룩 또는 올리디아를 넣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서브시전은 어느 부위에다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진피 내에 있는 흉터의 흉살을 끊어줘야 됩니다. 거기만 해서는 좀 부족해요. 진피 밑에 피하지방까지 보통 흉살이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도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피부는 거의 가죽이죠. 이 부분은 끝이 뭉툭한 바늘은 도저히 전진이 안 됩니다. 끝이 뾰족한 일반적인 바늘을 쓰거나 노코니들이라고 하는 끝이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한 땀 한 땀 끊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시술을 할 때 특별히 소리가 잘 안 나요. 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가 진피 내 서브시전을 할 때는 서브시전을 안 하는 줄 아시는데 이 부분도 서브시전을 하는 겁니다. 진피 밑에 있는 피하지방에도 흉살이 있는데요. 노코니들처럼 칼처럼 생긴 바늘을 이용해서 끊어낼 수도 있고요. 또 끝이 뭉툭한 페눌라라는 바늘을 이용해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뭔가를 끊어낼 때는 끝이 뭉툭한 바늘보다는 좀 뾰족한 바늘이 조금 효과가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맨날 마징가가 세냐 태권브이가 더 세냐 막 싸우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올드하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칼날처럼 끊어내는 게 좋으냐 끝이 뭉툭한 캐누라가 좋냐라고 서로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28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에는 노코니들, 반대쪽에는 끝이 뭉툭한 캐눌라로 시술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흉터에 대한 개선 점수는 두 방법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일단 멍은 노코니들이 60.7%로 나타났고 캐눌라가 28.6%로 나타났습니다. 노코니들이 2배가 높죠. 그 다음에 혈종이라고 해서 잘못 혈관 건드리면 이렇게 막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종은 노코니들 쪽에서 나타났고 캐눌라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하 결절이 만져진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노코니들 쪽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통증은 어땠을까요? 캐눌라 쪽이 훨씬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통증이라든지 부작용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캐눌라를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지방 서브시전 할 때는 현재 캐눌라 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브시전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선생님 매번 시술할 때 계속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의 답은 매번 시술할 때마다 서브시전을 한다라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브시전을 끊어내도 또 살이 자꾸 붙는 경향이 있어요. 서브시전만 하기보다는 이 서브시전에서 끊어낸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상식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논문에는 서브시전을 한 다음에 어깨 결리고 하면 부항 뜨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음압을 걸어서 이렇게 살을 잡아 당기는 그런 것을 해봤더니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병원에 와서 흉터 치료하고 부항을 뜨겠어요. 그래서 현실성 없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끊어내고 그 빈틈에다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서 달라붙지 않고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끊어내고 그 빈틈에다가 바로 즉시 주베룩, 올리디아와 같은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벌려진 공간에 주베룩, 올리디아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겠죠.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논문
논문도 있어요. 그냥 서브 시전만 했을 때 보존율은 67%라고 보고돼 있고요. 서브 시전을 하면서 주베르코 올리데아 같은 물질을 같이 넣었을 때는 개선도가 82%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20% 정도 더 좋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마 흉터 치료 때 1회 주베르 올리데아를 제가 일반적인 선생님보다 한 20배 정도 양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보다는 더 개선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뭐 서브 시전 받을 때 또는 여드름 흉터 치료 받을 때 이소티놀 먹어도 되죠?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논란이 있는 영역이지만 최근 여러 가지 연구들의 흐름은 병에 한다고 해서 명확한 해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위험하진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흉터 치료 때 이소티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소티놀을 먹으면서 흉터 치료를 해야지 흉터 결과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간혹 가다가 환자분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소티놀을 같이 먹어야지 흉터 결과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흉터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서브시전 할 때 바늘을 잡고 이렇게 드드득 쓴다고 하면 되게 놀라세요. 선생님 이거 너무 아프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약간 미소를 짓죠.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특히 으드득 하는 거 제가 어디라 그랬죠? 피하지방이라고 그랬죠. 피하지방은 여러분 만져보면 그 위에 있는 진피층보다는 신경이 좀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한 바늘이 아니라 뭉툭한 바늘로 좀 이렇게 둔탁하게 끊어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요. 마취 크림 바르고 신경 차단 마취하고 제가 서브시전 하면서 주베르 올리데아를 동시에 주입한다고 했죠. 이때 제가 마취제를 섞어서 넣고 있습니다. 마취제 넣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생각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고요. 다만 진피층 할 때는 조금만 바늘로 한다 그랬죠. 시술할 때 별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얕게 살짝 하는 진피층을 서브시전 할 때는 또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시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러면 손으로 우두부두 소리 내면서 하는 거면은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서브시전 어느 정도는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 서브시전의 주요 부작용은 혈종, 피가 이렇게 고이는 것과 멍, 또 피하 결절, 색소 침착, 그리고 신경 감각이 좀 이상해지거나 드물게 비유성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옛날에 흉터 치료 초창기 때는 노코니드를 좀 사용했었는데요. 정말 멍이 한번 생기면 너무 크게 생기고 그 이후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꽤 오래 가는 경우를 너무 경험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는 이제 노코니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진피내로 할 때는 정말 가는 바늘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자꾸 말하고 있는 부작용은 피하지방을 좀 으드득거리면서 할 때가 문제인데 실제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 흉터를 밑으로 끊어낼 때 피하지방의 아래쪽보다는 진피에 가까이 있는 쪽을 끊어내는 게 더 살이 잘 올라오겠죠. 그래서 진피에 가까운 쪽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어요. 어느 부분을 하는지가 부작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리고 효과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작용이 딱히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서브시전 하면서 지금까지 부작용 느낀 거는 캐뉼라를 사용하고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거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하지방은 노코니들보다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고 있고요. 피하지방 서브시전 할 때는 깊이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깊은 곳을 끊어내면 사실 서브시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죠.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혈관, 신경이 많잖아요.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 진피층 바로 밑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캐뉼라로 서브시전 함에 있어서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시전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롤링 흉터에는 이거만 받으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롤링 흉터에는 서브시전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브시전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브시전 단독보다는 서브시전 하면서 빈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베르 올리데아 집어넣고 있죠. 진피 쪽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 버추얼 F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순수하게 롤링 흉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흉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뭐 약간 ISP 흉터가 있다면 TCL 좀 해야 되겠고 박스 흉터가 있다면 CO2 프락셀을 좀 강하게 하거나 또는 가볍게 숄더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잘 조합해서 시술한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브 시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정말 사실 고민 많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서브 시전만 받으면 돼. 나는 MTS만 하면 돼. 한 가지에 딱 정보를 보시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 어떻게 시술할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가장 맞는 치료의 조합을 잘 상담받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흉터 치료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도 힘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에 얻기보다는 전문가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잘 치료받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